여기 다시 농촌으로 돌아와 인생 후반전에 행복을 설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촌 틈새 시장을 공략해 황금알을 낳는 직업을 스스로 개척한 이들인데요.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귀농 전략가 이인방의 승부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황혼에 농촌에 새로이 터잡고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두 번째 황혼 귀농인을 만나러 온 곳은 만연한 봄을 맞은 충남 서산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제철 맞은 딸기가 풍년을 이뤘는데요. 이 딸기에 인생 후반전 승부를 건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농 15년 차 딸기를 재배하고 딸기 와인을 만드는 선권수라고 합니다. 농사와는 인연이 없었던 하지만 15년간 노력을 멈추지 않은 끝에 6동이 넘는 대규모 농가의 딸기 박사가 다 됐답니다. 좋은 딸기라고 이런 딸기가 좋은 겁니다. 모양이 예쁘죠? 안 좋은 딸기라고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모양이 이상하죠? 네. 이건 이제 기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수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수정이 잘못되는 이유는 날씨가 안 좋아도 수정이 잘못되고 또 해가 없어도 수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정이 잘 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도부터 햇살을 받는 시간까지 모든 것에 예민한 과일 딸기. 수확도 꽤 까다롭습니다. 마찰을 최소화해야 무르지 않기 때문에 따는 즉시 크기를 구분하고 통째로 원터치에 따야 한다는데요. 덕분에 일하는 사람들도 모두 세심함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집중을 하고 작업을 해야 한답니다. 조금 힘든데도 재미있어요. 딸기 생각만 어떻게 따요, 어떻게 골라요, 사이즈가 이렇게 생각해서 따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애기는 사이즈는 골랄 수도 없어요. 생각은 다 딸기 딸 때는 딸기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아침 8시마다 정성껏 수확한 딸기는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제철 과일은 신선함이 곧 생명이기에 신속하게 하우스 한켠에서 포장을 마치고 각 매장으로 1차 출고를 한다는데요. 당일날 나갈 걸 매일 아침에 따서 로컬 푸드에 공급하고 매일 그렇게 작업하죠. 그리고 또 체험 오면 체험하고 소비자들 눈이 내 눈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포장을 하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과거 건설업계 대기업에서 30년 이상 일을 해온 권수 씨. 쉰이 될 무렵 100세 시대까지 사는 세상에 남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답니다. 그렇게 귀농의 길을 택하게 된 거죠. 한편 권수 씨의 딸기 농장에선 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건강하게 키운 딸기를 직접 따고 맛볼 수 있어 요즘 같은 봄엔 하루 수백 명이 체험을 오고 있다는데요. 이 물이 좋아. 아주 맛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렇게 좋다니까. 다른 데는 안 가봤는데 시장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저희 시장에서 사 먹었는데. 괜찮은데요? 저 유치원생들 보고 처음으로 해봤는데 괜찮아요. 귀농하면서 제가 딸기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혹시 딸기가 우리나라에 생딸기가 수입되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FTA를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작목이 딸기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귀농 전 철저한 사전 조사로 전략적인 판로까지 계산해 딸기를 선택한 권수 씨. 이후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지금을 이루게 된 그인데요.
많습니다. 정리할 게. 청소를 다 해놔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항상 깔끔하게 유지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누가 비워먹었죠? 누가 먹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딱 키높이가 이거예요. 가면서 입으로 경험.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다니면서 다 따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왜 되느냐? 따려고 만졌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나서 됩니다. 결국은 이게 썩어요. 그래서 미리 따버려요. 이런 거 다 따서 버립니다.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 거 다 일일이 신경 쓰면 체험 못 합니다.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앞섰다면 귀농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귀농을 한 겁니다. 그의 귀농 성공의 열쇠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원칙을 지켰기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두 사람. 권수 씨의 딸기밭에도 수많은 그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 이 물도 그 중 하나죠. 여기에 보면 이거 A통, B통, C통이라고 해요. A통에는 이제 질산 칼슘 종류의 그 비료가 이제 녹아 있고요. B통에는 보통 이제 인상가리 종류가 B통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인상가리뿐만이 아니고 한 대여섯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C통에는 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질산은 pH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는 물의 pH 농도는 7.0이에요. 근데 이 딸기에게 주는 pH 농도는 약 5.8 정도 돼요. 그러니까 7을 5.8로 낮춰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덜란드 BVB사에서 처방을 해준 거죠. 황토도 그렇고, 비료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비료의 양, 이런 게 다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기본으로 딸기를 재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귀농 공부를 하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네덜란드 재배 방법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재배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2배가 되고 또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꽃들이 만개한 완연한 봄날. 밭에는 모종 심기가 한창이죠. 권수 씨는 벌써 내년을 내다봅니다. 내년 거 모종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절대로 이렇게 딸기 열매가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꽃이 피는 걸 꺾어야 돼요. 이렇게. 꽃이 펴버리면 꽃으로 영양분이 가요. 그러면 런너를 생산을 안 해요. 이게 모종이거든요. 런너가 이게 모종인데 이걸 생산 안 하면 꽝이에요.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잘못되면 우리는 1년 농사를 망치는 거니까 내가 노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잘못됐다. 그러면 뭐 엄청난 데미지죠. 그가 귀농에 성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 바로 남들보다 빨리 앞을 내다보고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쉴 틈 없이 딸기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권수 씨랍니다. 그의 성공 노하우 중 또 한 가지, 바로 이 벌통인데요. 자연의 방법을 이용을 해야만 딸기가 풍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일찍이 깨달은 그죠. 벌이 있는 이유는 딸기꽃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딸기는 벌이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딸기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딸기꽃은
암꽃과 숫꽃이 한 몸에 있어요. 근데 이제 벌이 다니면서 꽃가루를 이제 다 골고루 묻혀줘야만 제대로 된 딸기가 이제 열리는데, 벌이 없으면 그 꽃가루를 묻혀줄 매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벌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췄어도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건 바로 자연 환경. 벌통을 늘 배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새콤달콤한 딸기. 그의 딸기밭은 줄기마다 유난히 탐스러운 딸기가 풍성하게 열리고 있는데요. 그 비밀 뒤엔 쉽게 간과해선 안 되는 세심한 이 작업이 숨어 있었습니다. 꽃대 꺾어주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꽃대를 안 꺾어주면 영양분도 분산이 되지만 딸기가 엉켜가지고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작업, 꽃대 꺾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서로 엉켜가지고 딸기를 딸 수가 없어요. 딸기를 수확할 때는 딸기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잘 수확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딸기 몸에 이그러짐이나 찌그러짐이 없도록 잘 따는 게, 그래서 항상 저희는 여자가 수확을 합니다. 여자들이 되게 손이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딸기를 따서 이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딸기를 수확할 때는 딸기 몸 자체에 힘이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정부터 수확까지 모든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기에 가질 수 있는 권수 씨의 자신감입니다. 네, 아침에 당일 나갈 물건만 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안 하면은 이게 막 곰팡이 난 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꼼꼼하게 해야 돼요. 기분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하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자부심도 느끼죠. 네, 저희는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이제 처음에 수출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전쟁 중인 나라 러시아로도 갔고요. 그 다음에 홍콩, 두바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 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다 전량 수출을 합니다. 한편 귀농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권수 씨를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딸기 와인까지 개발해 제조기술 특허를 따낸 그인데요. 중국, 헝가리로 해외 수출팔로 개척까지 성공한 권수 씨. 그의 열정을 인정받은 걸까요? 이 지역 농특산물 분야 명인 선정도 받았답니다. 여기에 이제 와인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숙성실입니다. 와인 숙성실. 여기서 와인이 숙성이 다 되면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됩니다. 술이 이거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의 비밀 창고가 개방됐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성이 끝나면 이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규모가 뭐 크다면 크고 뭐 적다면 적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와인이 연간 판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철 과일의 단점을 와인으로 만들며 진화를 거듭한 권수 씨. 아로니아, 무과, 매실, 사과 와인 등을 연달아 개발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또한 딸기 브랜디를 개발 중에 있으며 딸기 스파클링 와인까지 생산 중인 그야말로 제철 과일의 가치를 과일 자체로서만이 아닌 2차 가공을 통해 높여가고 있는 건데요. 귀농인들의 귀감이 될 만큼 쉬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을 병입하는 거고요.
변입을 해서 이제 와이어를 체결하고 이제 수축 튜브까지 체결하는 건데, 와이어 체결하는 거 원래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데 이거보다 사람이 빨라요. 그래서 사람이. 수작업을 통한 정성으로 탄생한 스파클링 와인. 그 맛은 어떨지 직원들과 시음에 나섰는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네요. 이게 사과 본연의 색이 약간 골드색. 이 순간만큼은 모든 사심을 내려놓고 냉정한 마음으로 테이스팅을 하는 권수 씨. 이 또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던 그의 비결이랍니다. 오늘 출고할 와인 잘 완성됐을까요? 아우 좋다. 강한 딸기 향이 있고요. 딸기의 오묘한 맛이 또 밑에는 곁들여요. 안 닦아야 돼. 그리고 뭔가 매력적인 맛이 딱 끌려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남녀노소를 떠나서 누구나 다 즐겁게 마실 수 있는 술 중에 하나가 이 딸기 스파클링이었습니다. 체험객들이 많이 와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키운 딸기로 와인을 만들었는데 그걸 마시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 이런 맛에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붉게 물든 딸기와 함께 익어가는 권수 씨의 인생 후반전 귀농 라이프. 그의 황혼도 새콤달콤한 딸기의 맛처럼 달큰하게 채워지길 함께 바라봅니다. 그런 그가 생각하는 귀농이란 어떤 걸까요? 귀농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귀농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으면서 습득을 하고 도전하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